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즉 클루지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루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서 저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클루지와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해결책 자체가 세련되지 않고 서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보면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막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클루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클루지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의사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클루지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그 클루지를 좀 더 이겨내려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되게 허술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억에 의존해서 행동을 하는지,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대한 요구를 줄이는 방향은 결국은 여기서 습관을 만드는 게 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 때 이분은 이렇게 이 책에서 설명하는데, 열쇠 같은 거, 뭐 차키라든지 뭐 집 열쇠라든지 뭐 다른 내가 그렇게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죠. 뭐 지갑이라든지 출근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저기에 막 두게 되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에 뒀는지 가끔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냥 열쇠 같은 거라면은 아예 이 같은 장소에 계속 두게 되면 내가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이거를 들고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출근할 때. 그래서 직장에 가져갈 물건이 있다라면 여기저기 식탁에 두고 방에 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물건은 바로 우리가 현관을 나갈 때 눈앞에 볼 수 있게끔 두게 되면은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이런 그냥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책에서는 교통체증과 부부싸움의 공통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최근에 기억하는 거, 우리의 기억은 일부고죠. 지금까지 살았던 걸 다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다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기억을 가장 당연히 쉽게 기억할 것이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다른 사람의 기억하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설명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 만약에 설거지를 예를 든다라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자라고 규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라는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상대방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거는 잘 기억을 못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 초점에 맞춰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 돈을 상대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를 보셨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보통은 비유를 많이 하죠. 자, 100달러짜리 전자레인지를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25달러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시내 반대편까지 내가 차를 끌고 가서 사게 되면은 25달러를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00달러에 25달러 전략하는데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지출하는 거, 뭐, 시간, 가치, 휘발유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25달러보다 여러분들이 적으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할인하는 가격보다 내가 더 지출이 크다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100달러에서 25달러 전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얘를 바꿔서 1000달러짜리 만약에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때 똑같이 조건으로 25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앞서 말한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가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돈을 상대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진화론적으로 볼 때 돈보다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 또 틀을 짜는 거에 아주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자, 프로그램 A를 선택하면 우리가 200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는 거하고, 프로그램 B를 선택하면 600명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로그램 A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즉 생명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바꿔서 이 질문을 조금 변형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라면 A를 선택하면 400명이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죽지 않을 확률, 죽을 확률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같은 결과입니다. 단 이 표현의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도 200명을 구하는 것이 좋은 생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틀을 짜는 거에 되게 취약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걸 다 계산해서 이거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루지라는 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13가지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좀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고 했는데 조금 있을 만한 것 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를 좀 숙고해서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는 거는 상대방이 그 질문하는 거를 자꾸 재구성하는 습관을 들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가 곧 인간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간관계를 혼돈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표변의 크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수학적으로 표변이 클수록 그 추정치가 신뢰할 만한 거죠. 그래서 2000명을 여론조사하는 거나 2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를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많은 수를 조사한 20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 5번째는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마트를 간다 했을 때 배가 고플 때와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우리가 뭔가를 사러 간다고 했을 때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은 당연히 배가 고플 때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결정한 것만을 구매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순간이 되면 배가 고프면. 그래서 순간의 충동보다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예를 든다면 그냥 막연히 살을 뺄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킬로를 뺄 거야, 언제까지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려면은 이렇게 피곤하거나 여러분들이 심란할 때는 절대 의사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죠?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런 거를 반드시 비교 평가해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좀 더 분석하고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뭐 재테크적인 관점도 그렇고 뭐든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런 이론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13가지 여러분들이 클루지를 이겨내는 13가지 제안을 한번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앞에 말한 여러분들 이런 틀짝이라든지 그죠? 이런 우리가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그런 우리 뇌에 대한 그런 뭐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진화가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의사 결정할 때 어떻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좀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국 뇌와 관련된 그런 뭐 진실들, 네,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을 조금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